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우주 공간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우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우주 산업의 중심지인 사천 지역에 민관학 협업 1호 스마트팜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년 전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진주시. 진주보다 먼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교류를 통해 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사례를 보고 진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전통 어업 방식이자 무형문화재인 죽방염. 남해를 대표하는 특산물이기도 한데 요즘 죽방염에서 멸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통 어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명확한 원인 분석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관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작은 영화관. 서부 강남의 시군별 사정은 어떤지,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색다른 방안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엔 관련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농가들은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대안으로 등장했는데요. 우주농업에도 활용되며 서부 경남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관학이 협력해 사천의 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과 가축,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온도와 습도 등을 기계로 조절할 수 있기에 기후와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로 수확할 수 있고 노동력도 절감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지난해 5조 9천억 원 규모로 5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정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우주 공간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우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의 중심지인 사천을 비롯한 서부 경남에서 스마트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최근 우주항공청과 연계해서 이 우주농업과 관련돼 있는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보다 발전적인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사천시와 남동발전, 경상국립대가 힘을 합쳐 사천의 한 농가 5,900평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민관학이 협업해 만든 사천 1호 스마트팜으로 이곳에서의 재배 성과들을 분석해 영농 정보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농업용수의 자동 처리와 조절을 돕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물과 무기물 등을 제거해 생육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겨울이면 수질이 나빠져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겪던 농가는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동절기 때 변화가 되면 식물 생육에 크게 저하가 되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특히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2월 달에 굉장히 생산량이 연중 일정하게 지난달과 전달과 다르지 않게 일정하게 생산되지 않을까. 우주 농업과 연계한 보다 발전적인 스마트팜 기술들이 기대되는 상황. 사천시는 앞으로 민관학 협력을 통해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대폭 확대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29일 박동식 시장은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설치 이후 유동인구 증가와 늘어나는 남해안 관광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부 내륙철도의 사천 경유 노선을 요청했습니다. 사천공항은 계류장과 화물터미널 확장을 통해 국제선 비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확정된 합천 진천 간 고속도로를 삼천포항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공예와 민속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진주시. 지난 2021년부터는 관련 비엔날레도 열리고 있는데요. 진주보다 먼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이미 각종 교류를 통해 도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의 사례를 보고 진주시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진 치앙마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유적지, 그리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เชียงใหม่มีประวัติความเป็นมากว่า 700 ปี เป็นดินแดนทางภาคเหนือ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ภาคเหนือ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ดินแดนที่สวยงาม อุดมสมบูรณ์ไปด้วย มีคนที่อยู่ที่นี่เราเรียกว่าคนล้านนา เป็นคนที่มีอัธยาศัยไมตรี 여러 축제가 열려 예술가의 도시라고도 불리는데 특히 이곳의 수공예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치앙마이만의 특별한 공예법에 지역 산물을 사용하고 거기에 주민들의 창의성을 더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강화되며 치앙마이 대표 산업이 된 것입니다. ถ้าทำจริงๆทำขายเองนี่ก็อายุ26ค่ะตอนอายุ14-15ช่วยพ่อช่วยแม่เดี๋ยวนี้ทำได้เองหมดเลยเดี๋ยวนี้ไปทำงานที่เชียงรายไปทาพระพุทธรูป 여러 세대를 걸쳐 전해지고 발전한 공예와 민속 예술은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통 기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을 접목해 공예품을 만들곤 합니다. 이렇게 문화적 특성이 강한 치앙마이는 지난 2017년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회원도시로 선정돼 다른 도시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얻고 창의도시로서의 역량도 키우기 위해서인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지식을 공유하는 등 여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교류를 통해 부쩍 가까워진 진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ครับในอนาคตนะครับก็หวังว่าทั้งสองเมืองก็จะมีการไปมาหาสู่แลกเปลี่ยนกัน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เรื่องวัฒนธรรมประเพณีแล้วก็จะมี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ข้ามาด้วย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는 비엔날레를 열고 다른 창의도시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공예나 민속 예술을 전수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인프라 등이 적고 시민들의 관심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진주도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혹은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통 수공예를 전수하고 계승해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또 지역 산업으로도 발전시킨 태국 치앙마이. 창의도시 진주시 역시 네트워크를 이용한 국제 교류를 통해 이를 이식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진주시 글로벌 교류 협력단이 28일 인도네시아 명문 사립학교인 프레지던트 대학을 찾아 진주 K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특강을 펼쳤습니다. 프레지던트 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에는 대학생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교일 시장은 진주의 교육과 문화, 산업을 홍보하는 한편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주시 대표단은 특강에 이어 프레지던트 대학과 진주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동군이 작은 영화관 수탁 운영자 제한 공개 모집 공고 기간 동안 총 2개의 업체가 공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재공고 기간 마지막 날 1개 업체가 추가로 참가해 총 2개 업체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12월 1일 업체의 제안 설명 발표 이후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동군은 영화관 운영 공모에 입찰 의사를 밝힌 업체들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의 다른 지역은 어떨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현재 서부 경남 6개 시군에는 총 9곳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시 지역에만 6곳이 멀티플렉스 3사의 대형 영화관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동과 남해 산청에는 작은 영화관이 한 곳씩 있습니다. 하동에는 지난 9월 270여 명, 10월에는 250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등 하동 영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0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산청과 남해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산청에선 월 평균 2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했고 남해에선 한 달에 2,600명 가까이 작은 영화관을 이용했습니다. 달별로 지금 한 2,000명 정도 관람을 하시고요. 지금 남해 영화관이 있다 보니까 외부로 안 나가시고 남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만족도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남해의 경우 최근 개봉한 영화 소년들의 정지영 감독이 남해 보물섬 시네마를 방문해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될 정도로 활발한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서부 경남 6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영화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2번 격주 토요일마다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 함양군수 공약으로 작은 영화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4년도 함양군 본 예산안에 작은 영화관 실시 설계 용역비가 포함됐습니다. 올해 초 휴관에 들어간 함양군 토속어류 생태관을 작은 영화관으로 변경한다는 건데 생태관을 지을 당시 환경부에 보조금이 투입된 터라 용도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함양군은 지난 10월 24일 환경 관련 전시시설물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영화관을 운영하거나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영화관이 수익을 떠나 지역민의 문화 향유, 문화 복지의 공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공공의 기금을 갖고 공공의 시설에서 공공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전문가들은 영화관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문화 복지를 위한 방법으로 군 지역에서는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만큼 더욱 특색 있는 사업이나 특별한 홍보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수감 생활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이 마련됐습니다. 한국법무부복지공단 경남 서부지소는 29일 아시아 레이크 사이드 호텔에서 제18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진행한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는 총 3쌍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함께 살아가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 서부지소는 지난 2006년부터 합동결혼식을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로 총 51쌍의 모범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진주 청동기 문화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선사인들의 겨울나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선사인들이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지 야외 전시장에서 해설을 들으며 직접 경험하고 섬유 소품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이며 진주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1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죽방염어업은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전통 어업 방식이자 무형문화재입니다. 여기서 잡히는 죽방 멸치는 남해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이 죽방염에서 멸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남해군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에 있는 지족해협. 바다 곳곳에는 V자 모양의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을 가두는 전통어업 방식인 죽방염입니다. 죽방염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전통 함정어업입니다. 원래 수온이 변하는 이맘때쯤이면 발통이 멸치로 가득 차야 하지만 지금은 멸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6월에는 멸치떼가 산란을 위해 이동하면서 11월에는 떨어지는 수온을 피해 깊은 바다로 이동하면서 죽방염에 들어옵니다. 보통 죽방염 하나당 한 해에 6톤 정도의 멸치가 나오는데 어민들에 따르면 올해는 아직 2톤도 채 못 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저도 5월까지 잡힌 것들로 6월부터는 멸치 구경도 제대로 못했다며 어민들은 막막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멸치가 죽방이 가득 차서 사흘날 퍼다 날라야 되거든요. 1년 내 연중
잡는 것보다 소설 절기 지나고 이쯤 11일 말에 잡는 게 더 양이 많거든요. 그건 감당이 불감당인데 올해는 전혀 없습니다. 어민들은 정어리 때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남강댐 민물 유입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자망과 권연망 등 어업 방식에 따라 멸치 금어기가 달라 어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죽방멸치 어획량 감소의 정확한 원인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멸치 어획량이 뭐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대표 특산물이지만 갑자기 모습을 감춘 죽방염 멸치. 전통어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야외보단 실내 활동이 편해진 요즘이죠. 집이나 사무실에서 난방기구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맘땐 관련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이 시꺼멓게 그을렸고 안쪽에 있던 보일러와 땔감은 불에 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사천시 용현면의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일엔 산청과 남해에서 각각 주택 화재가 잇따라 총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들 모두 정기적 요인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진주 지역만 놓고 봤을 때 한 해에 약 230에서 290건의 화재가 집계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정기적 요인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물론이고 기온 저하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며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진 시점.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과 화재 예방수칙 숙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히터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를 사용할 땐 전선이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콘센트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발화할 가능성도 있기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콘센트에 전기 제품을 한꺼번에 많이 연결하면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겨울철 전열기구는 전력 소모가 많은 만큼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건 가까이에서는 특히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땔감을 이용하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 남은 재엔 물을 뿌려 완전히 불을 끈 뒤 처리하고 연통은 3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와 가연물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며 한꺼번에 많은 연료를 투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추위로 난방기구 사용이 느는 요즘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가 당부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시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형 2,100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형 335명, 시장형 150명 등 총 2,585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4일부터 14일까지며 사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에 김성규 과학교육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는 제9대 진주교대 총장 선거 결과 김성규 교수가 환산 점수 63점으로 1순위에 홍영기 교수가 환산 점수 29점으로 2순위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교대는 1, 2순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며 교육부 결정이 확정되면 당선된 후보는 내년 2월 25일부터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키워들어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는데요.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약하게 난방을 틀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바싹 메마르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작은 불씨도 꼼꼼히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2도, 함양 영하 4도로 수요일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더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4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아침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고 제주는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세종 영하 6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시각은 밤 10시 36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4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아침 기온은 더 떨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